네, 안녕하세요. 헬스헬퍼 찬입니다. 네, 오늘은 PT 리마인드 셋이라고 해서 네, 회원 편과 그리고 이제 PT 편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어,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회원편에서 이제 회원님의 입장인 거죠. 회원님의 입장. 회원님의 입장에서 좋은 PT를 이제 선택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회원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서 PT를 선택하는 기준을 좀 잡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의 운동 목적을 정하셔야 돼요. 본인의 생활 루틴이나 이제 신체적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본인의 생활 루틴이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잘 못 먹거나 아니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아니면 나는 몸을 만들고 싶어? 이런 식의 목적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운동을 뭐 일주일에 세 번, 뭐 일주일에 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갖고는 절대 몸이 변하거나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잠깐은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몸이 바뀌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몸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과 그리고 금전적 여유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이게 현실감과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은 막 PT를 한다 그래서 운동들을 막 뭐 가슴 운동 루틴, 뭐 등 운동 루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일단은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어, 사람의 뇌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나 사용하지 않는 자세는 까먹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좌식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엉덩이 근육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 엉덩이 근육을 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스쿼트도 그냥 하고 데드리프트도 그냥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다져져야지만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슬마이 커넥션 그리고 머슬 메모리가 돼야지만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란지 유튜브란지 이런 데 보고서 PT를 이렇게 진행할 거니 생각하시고서 PT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한 몇 개월 정도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간과 금전적인 여유를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한다 쳤을 때에는 한 30회에서 한 많게는 50회 정도를 등록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회당 이제 뭐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 정도의 금액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PT가 너무 싸도 그런 부분에서 좀 선생님에 대한 초이스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잘 정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그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그 센터 집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내가 운동을
이 생활 루틴을 운동을 하기 편한 곳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먼저 전화를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가시는데 되도록이면 본인을 트레이닝 해줄, 그리고 본인을 PT 해줄 트레이너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 부분에서 왜냐면은 그 선생님에 대한 파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의 이제 외모를 좀 보세요. 외모를 얼굴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운동을 오래 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육이 있겠죠. 그리고 몸이 균형적으로 발달이 돼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복장도 보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이 복장에 대한 부분은 이 일에 대한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유명한 메이커를 입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단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은 이제 깨끗한지에 대한 부분도 보시고 그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중요한 트레이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선생님이 좋은 트레이너인지 나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트레이너인지 어느 정도 질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기본기에 대한 부분에서 코어, 힙힌지, 그리고 후면사슬, 그리고 운동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척추 중립 방법, 이런 기본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체형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흉추의 가동성, 그리고 경관절의 운동성, 그리고 골반의 모빌리티, 경추의 가동성, 그리고 운동 방법, 그리고 요통 완화 방법.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광배근의 이해, 후면 쪽이죠. 후면 근육에 대한 광배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승모근에 대한 이해, 정거근에 대한 이해, 복근에 대한 이해, 둔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퇴 이두근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들어보셔도 좋겠죠. 네, 운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운동성 관절이 있고 안정성 관절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운동성 관절은 흉추, 골반, 손목, 결국관절, 그리고 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에 대한 관절은 경추, 요추, 팔꿈치, 무릎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마디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말이 나오면은 그래도 그 선생님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고 어느 정도 좀 아신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영상에서 보는 그런 PT와 현실과의 이런 확실한 그 회원님의 리마인드셋이에요. PT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으면은 회원님 입장에서는 한 회당 뭐 많게는 7만원 정도 주고서 PT를 등록하시는 거지만 PT는 그 트레이너는 그래도 몇 년을 운동하고 연구하고 연습했던 내용을 회원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부분은 그만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금전적인 부분으로 그 PT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회원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 인지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리스펙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입장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 학원을 가든 뭐 학교를 다니든 다 학원비를 내고 학비를 냅니다. 그리고 PT를 받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는 교육비예요. 그런 부분에서 스승과 제자의 개념인데 이거를 뭐 PT를 평가하고 아니면 뭐 어떤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잘 선택을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선생님이 좋겠다 했다면 믿고 따르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이게 서비스 업종인 것처럼 PT 트레이너들이 무슨 회원님 무슨 투정바지 아니면 회원님의 무슨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믿고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시하는 부분이나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연습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를 이 동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적으로 코어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코어를 못 잡으면은 어떤 동작이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힙힌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힙힌지. 힙힌지에 대한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용되는 근육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소한 광배근에 대한 활성화와 광배근의 근육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발을 잡고 데드리프트라는 걸 진행하는데, 그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근육이나 자세가 또 달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그 퍼포먼스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아야, 그 머슬 메모리가 돼야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데드리프트를 보여주고 회원님이 하면은 그거는 회원님께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회원님이 나중에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그리고 근육으로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연습이나 그리고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를. 그런 부분에서 회원님이 충분히 연습하라고 하면 연습하셔야 되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PT는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니라 레슨과 관리를 받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잔소리도 하고 또 상처되는 말도 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뭐 회원이 선생님을 평가하고 그리고 뭐 결론 짓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PT를 안 받는 게 나아요. 왜 여기 와서 뭐 위로받고 여기 와서 뭐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운동을 배우는 곳이고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뭐 회원님의 그런 부분, 말 그대로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뭐 자기 기분까지 헤아리면서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고 잔소리 한다고 해서 회원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그건 회원님을 위한 말이고 회원님이 잘 되려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의 회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그리고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과적인 부분에서 회원님의 몸의 변화라든지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데 다이어트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회원님이 운동, 영양, 휴식,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몸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갖고 선생님이 뭐 무능하다? 선생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회원님이 그런 루틴이라든지 생활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운동, 영양, 휴식을 잘 못 지켜 나가겠다 싶으면은 차라리 레슨의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레슨의 개념. 운동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데드리프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뭐 PT를 등록하시는 데 있어서 다이어트도 목적이 되고 습득도 운동 습득도 목적이 되고 그리고 나의 생활편도 개선되는 걸 목적으로 두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를 잡기 위해선 그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뭔가를 잡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실 건데 자기는 돈을 주고 PT를 끊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세요. 몸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운동과 이런 생활이 꾸준하고 일정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T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상과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보시는 거랑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PT를 등록하시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사탕 발린 말만 좋은 말만 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잔소리도 하고 숙제도 주고 그리고 안 되면은 뭐라고도 하고 상처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몸을 변화되길 그리고 회원님이 잘 되길 바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일단은 회원편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음 영상은 이제 PT편으로 선생님에 대한 리마인드셋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